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좀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 또한 이런 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리고 제 경험상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백발백중 맞추는 사람 절대 없고요. 무조건 이 숫자, 이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것도 절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세상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겠죠. 원래 나만 알고 싶겠죠? 투자의 대가 켄 피셔도 며칠 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무런 기능도 없다라고요. 심지어 켄 피셔는 이런 것들이 뭐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영상에 따르면 기술적 분석은 아주 오래전에 찰스 다우가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우지수죠. 이 다우가 만든 다우지수를 예측 도구로 사용해서 이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켄 피셔는 이 가격의 움직임만으로 미래의 어떤 상황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켄 피셔는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펀더멘탈에 의한 인과관계를 찾아라. 그게 없다면 뭔가 예측이 가능해 보여도 절대 휘둘리지 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시장을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측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하게 하는데, 정말 기업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될 거야 라는 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섣부른 매도는 저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뭔가 예측이 가능해 보이더라도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펀더멘탈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켄 피셔는 손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투자자라면 누구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의 켄 아저씨는 손절은 손실을 막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켄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뭐 저라고 할게요. 만약에 뿌띠리치 김은아가 A라는 주식을 사서 이게 10% 떨어지면 나는 손절을 할 거야 라고 규칙을 정한 거죠. 그랬고 실제로 10%가 떨어져서 그걸 손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뿌띠리치가 또 다른 종목을 샀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끝난 게 아닌 게 되고, 그렇지 않고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 현금은 어떤 수익을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결국 손실이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잠시 손실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펀더멘털이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하다. 그런데 어떤 일시적인 악재라던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10%가 하락했다. 그럼 저는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반토막이 나도 저는 팔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은퇴했던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 그분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도 반토막이 여러 차례 났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결국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10% 빠지면 팔겠다, 20% 빠지면 팔겠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저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미국 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국장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업이 펀더멘털이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저는 그걸 이겨낼 거라고 믿고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고 혹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그 기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손해가 얼마든 간에 손절을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펀더멘털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마이너스가 많이 난 종목 하나를 그냥 방치하고 놔뒀는데요.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가더라고요. 미국 종목인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관세입니다. 캠피셔는 미국이 지금 이제 들고 나오는 이런 관세 정책은 결단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지 못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하는 나라가 반드시 부과받는 나라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나머지 7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이 25%를 대체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관세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인력조차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밀수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품을 인형 속에 숨겨온다던가 아니면 고가의 제품인데 가격을 이제 저가로 속여가지고 수입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장을 짓는 문제인데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야 뭐 이런 제조업이 다시 부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이 뭐 5개월 만에 지어지냐? 절대 아닐 거라는 거죠. 공장 하나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릴 거고 뭐 최대는 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 이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미국에 뭔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업보다는 그냥 좀 기다리겠죠. 이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이에 이걸 회피해 가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관세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은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의 IRA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미국 안으로 공장을 들여오고 리쇼어링을 하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관세라는 이름으로 약간 색깔을 바꾼 건데 결국 당근이냐 채찍이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거,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을 좀 바꾸는 거, 그리고 AI 관련돼서 강하게 규제를 해서 중국이 이쪽 분야에서 패권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장기적인 전략들은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어떻게 내가 목적을 달성할 거냐, 그것에 대한 방법적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켄 피셔 말처럼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어떤 이런 정책은 이 유지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밀수 얘기가 나오니까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도 봤었는데요. 그 위대한 개츠비가 나왔던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술을 금지했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 금주법 기간 동안에 미국 역사상 술이 가장 많이 소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못 사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이 미국 내 소비를 엄청나게 폭발시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GDP 안에 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GDP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물건을 들여와서 어떻게든 소비를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올려준 켄 피셔의 영상에서는 그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켄 피셔는 부채 한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 미국 정부 뭐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를 생각보다 꽤 자주 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망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결국 이 부채 한도라는 것은 합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한 내 합의를 하느냐? 그럼 좋고 만약에 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뭐 3일 뒤든 5일 뒤든 아니면 뭐 일주일 뒤든 결국은 합의를 한다라는 게 바로 켄 피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상 말미에 켄 피셔는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이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대신 걱정해주고 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은 언젠가 다 정리되고 해결될 일들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절대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잘 되고 잘 될 일이 안 되고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일들, 그래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이 펀더멘탈이 탄탄한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내 자산도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 책을 쓰신 투자의 대가 켄 피셔님의 영상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영상의 내용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자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켄 피셔님의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안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주변에도 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불안해할 때 나에게 좀 힘이 돼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내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켄 피셔 온으로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